제가 지금 녹화를 누르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녹화를 하는데 뭐 동의합니까? 뭐 이런 게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강의실에 올리거든요. 강의실이라는 게 뭐라 그러죠? LMS 강의실, E클래스 강의실에다 이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PPT 슬라이드 받는다고 아마 한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E클래스 이제 강의실에 올리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제 녹화를 해놔야 되고 어,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할게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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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은 동물 공중 보건학이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어, 동물 공중 보건학은 작년에는 이제 실습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실습이 있었는데 올해 조금 교과목이 개편이 되면서 실습은 없고 이론으로만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공중보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양이 많고 좀 이제 할 부분이 비교적 이제 많은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깊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 학문 자체가 조금 뭐 깊고 좁게 한다기보다는 넓고 얕게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파트를 이제 좀 그냥 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정환 교수고요. 작년에 임용돼서 왔어요.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한 학기밖에 안 됐고 아직 그래서 아직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은 스포토피아 216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가 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여대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학교가 이제 막 큰 운동장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여대이고 2년제이다 보니까 학교는 비교적 이제 작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그 부지를 지금 사가지고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계속 커질 텐데 들어와서 바로 이제 왼쪽에 스포토피아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본관이고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스포토피아 건물인데 스포토피아 건물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볼링장도 있고 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스포토피아라 써 있어요. 저는 2층에 실험실 연구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찾아오시면 되고 뭐 당연히 이제 혹시라도 오실 때는 제가 이제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든지 꼭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학과장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개별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담이기 때문에 한 학생당 1년에 이제 2번씩 하게 되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제가 이제 지도 교수인 학생이 절반 1학년에서 그리고 이제 학과장님이 지도 교수인 학생들 절반 그렇게 돼서 이제 어, 하게 되고 잠깐만요. 여러분 제 얼굴도 나오나요? 네. 아, 그래요? 나는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절반, 절반씩,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상담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제 강의실로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한 명씩 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뭐 2명, 3명씩 같이 오라고 제가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아니면 그냥 시간 같이 되는 사람끼리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 되고요. 제 연락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피스 번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 이메일이니까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 이제 보내시면 되고 LMS 시스템에 가면은 그 쪽지 보내기가 있어요. 쪽지 보내기. 그래서 쪽지 보내기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셔도 됩니다. 쪽지 보내기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주말이 껴있을 때는 확인을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인 것 같아요. 쪽지를 보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뭐 그냥 이메일 같은 거 이제 보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말에는 보통 이제 서로 연락을 안 하는 편이지만 혹시라도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카톡이 잘 돼 있어서 굳이 뭐 이렇게 휴대전화 번호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혹시 꼭 알고 싶으면은 예,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고 어 저는 이제 그 뭐 양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전공은 수의학이에요. 그래서 뭐 건국대에서 수의학과를 나와서 전공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슬라이드 보시면 동물 공중보건학이라고 돼 있을 텐데 여기에 동물이 아니고 이제 수의입니다. 수의. 동물이나 수의나 그게 큰 차이나 있겠냐마는 어쨌든 수의 공중보건학 지금 공중보건학 이 과목 자체를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공중보건학 다른 과목은 이제 강의를 여기서 처음 해봤지만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학교에서 했었어요. 뭐 건국대에서도 하고 뭐 이화여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충남대학교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학 쪽은 이제 많이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좀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 식약처에서 좀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외국에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하게 약간 임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임상을 잘 안 하시는데 임상을 뭐 외국에서 연수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뭐 한 1년 정도 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임용이 돼서 왔고요. 오,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강의 시간은 2분 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3분 반이고 그리고 어 이렇게 할 수 있나? 네, 실습하는 분반은 잠시만요. 실습하는 분반은 3분 반이고 그 이론 분반은 2분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월요일 2에서 4교시, 6에서 8교시고 이게 그 학과장님이 하시는 그 동물 질병학이랑 서로 교차해서 진행이 됩니다. 서로 교차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서 공중보건을 하고 있으면은 학과장님은 동물 질병을 하고 오후에는 서로 이제 교차가 돼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교차해서 진행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비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수업 진행은 보통 이제 뭐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지난 학기엔 실습이 있어서 한 3, 4주 정도는 그 실습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실습이 있었는데 학제가 좀 개편이 되면서 이번 학기에는 이론 수업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핸드아웃을 좀 아마 슬라이드로 강의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라는 거는 PPT죠. 그래서 PPT라든지 PDF로 제가 강의가 시작하기 뭐 며칠 전에 그 슬라이드를 올립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서 아마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갖다가 어, 그 LMS 시스템 거기에 보시면 강의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그 처음이다 보니까 2학년들한테 사실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아마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뭐 학과장님이랑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뭐 대충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그 강의 자료실에 제가 그 핸드아웃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를 굳이 출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새는 그 뭐 듀얼 모니터 쓰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냥 수업 들으면서 옆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을 많이 쓰다 보니까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보통 출력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 일단은 1학년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는 지금 비대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비대면이 예정이 돼 있고 4월부터 이제 4월 1일부터 아마 대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지난 학기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바뀌어서 사실은 이번 학기 같은 경우도 무조건 대면이었는데
그 교육부에서 개강 직전에 또 지침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11일까지 무조건 비대면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교육부 지침 따라서 학교도 바뀌고, 학교 지침 따라서 학과도 바뀌고, 학과 지침 따라서 각각의 수업도 다 바뀌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업의 이제 각자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실습 있으면 꼭 대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줌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녹화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학교에서는 또 녹화 수업 말고 가급적 이제 줌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3월 말까지는 아마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할 예정 같고 4월부터는 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강의 교재는 동물보건사 핵심 기본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비싸요. 6만 원 정도 하는데, 일단은 한 학생이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쪽지를 한번 보냈었는데, 제가 미안하게 답이 조금 오늘 아침에 확인해서 늦었는데, 어, 일단은 다른 수업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수업을 위해서는 안 사셔도 돼요. 이 책은 안 사셔도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같은 거를 준비할 때는 좀 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책 자체도 올해 내년이 지나면 좀 개정판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천천히 사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게 이제 2권으로 된 책인데, 이게 2권이고 1권이고 해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중보건학 말고 그 다른 과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어 뭐라 그러죠? 그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임상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보건 행동이라 그래서 동물 훈련 쪽 그런 과목 같은 경우도 있고, 복지 쪽 과목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수업은 1번이 여기 있었네. 1번이 여기 있고. 수업은 대부분 요걸 중심으로 지금 강의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일단은 두시면 좋은데, 이 수업을 위해서는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일단은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것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이거는 제가 바꿀 수가 없이 아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세 개로만 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과제가 한 개씩 나가요. 그러면 과제는 점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과제는 뭐 보너스 점수처럼 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5점이라든지 10점이라든지 보너스 점수를 주게 되는데, 결국은 과제를 안 해서 이 점수를 못 받게 되면은 점수가 마이너스 된 거랑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다 받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과제를 갖다가 엄격하게 막 심사하지는 않아요. 막 점수를 막 트집 잡아서 깎고 그러지는 않고, 일단은 내는 게 중요해요. 내면은 대부분 점수를 잘 주는 편이니까, 지난 학기에 한 명이 안 냈어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내라고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내가지고 결국은 한 5점 정도 이제 깎여서, 그러면 뭐 이제 A 될 게 B플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제가 나가게 되면은, 과제는 이제 나가는 기간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이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과제를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출석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4번 이상 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출석 점수가 아예 나가질 않아요. 이건 아래에서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출석을 여러분들 그냥 참여 리스트가 이제 쫙 나오니까 제가 그걸 보고, 출석부 어딨지? 여기 이제 출석부가 있죠. 출석부에다 그냥 체크를 쫙 했어요. 그래서 더 부르지 않은 이유는 모든 학생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더 부르지는 않았고, 보통은 이제 줌 수업할 때 출석하고 이제 뭐 바로 대답하고 뭐 그렇게도 이제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가지고 저도 이제 줌 수업이 좀 익숙지가 않고 첫날에 조금 헤매는 경우도 있고, 강의실 잘못 찾아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제가 이걸로만 이제 체크를 했고, 일반적으로 출석 같은 경우는 그 지각의 기준은
보통 한 10분 이상 늦으면은 보통 지각으로 체크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그거 이제 온라인 얘기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어, 그 출석 부를 때까지 안 오면은 뭐 지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기준은 스마트 출결 시스템에 그렇게 이제 뭐 10분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교수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임의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출석 체크 자체는 줌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제 리스트가 뜨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체크를 할 것 같은데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유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아마 이거는 그 학과에서 아마 공지를 해줬을 거예요. 저도 사실 써본 적은 없고, 이제 GPS 기반으로 돼 있어서 일단은 GPS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든 저든 어디 있는지 금방 다 나오죠. 그쵸? 그래서 지금 강의실에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결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뭐 강의실을 나가서 요새 이제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지만 뭐 나가가지고 뭐 땡땡이를 친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다 기록에 남아서 결석 처리가 돼버려요. 요새 무섭죠. 그런 식으로 되고 수업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뭐 대충 하고 아니 뭐 오늘 수업 10분 만에 끝냅시다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교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입장에서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GPS 기반 출석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출석을 따로 부르질 않아도 돼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4월 달부터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쓸 것 같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나중에 좀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번 결석하면은 무조건 F학점이에요. 이거는 교수들이 구제를 해주고 싶어도 구제를 절대 못해요. 4회 이상 결석이 돼버리면 그 규정상 학칙상 이제 4분의 1 정도 수업을 듣지 않게 되면 총 15주니까 4번 결석하면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그 F가 나옵니다. 그래서 F가 나오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4번 결석하고 다음에 열심히 나와서 수업도 잘 듣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점수 자체를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아예 시스템에 입력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4번 이상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각은 3번 지각이 되면 한 번 결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각은 11번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11번 지각하면 진짜 좀 그렇죠. 수업이 15주인데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겠죠. 출석이 20점인데 11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늦게라도 오시면은 지금 강의가 3시간이잖아요. 그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1시간씩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만약에 3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안 왔다. 그럼 사실 2개는 지각이 되고 1개는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출석 인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어, 적어도 한 클래스 정도는 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 결석이 돼버리면 이게 누적이 돼버리면은 F학점이 돼버리고 F학점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F학점이 될 거면은 휴학을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학기가 뭐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휴학이 좀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년에서 바로 휴학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2학년 같은 경우는 결석을 너무 심하게 해갖고 이거는 도저히 F에서 구제가 안 된다. 특히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한두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과목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휴학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4회 이상 결석 무조건 F학점이기 때문에 명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지금 뭐 10,000명씩 넘게 나오고 15,000명 이렇게 나왔었죠. 너무 상황이 심해서 사실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코로나 걸린 학생 뭐 확진 이거는 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이나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교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확진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없을 수가 없고 인천에서만 지금 뭐 하루에 뭐 15,000명이 나온다 그러면 300만 인구 중에서 0.5%인데 우리 학교에 한 4,000명 있다고 치면 거기서 0.5%몇 명이죠? 20명이죠. 그죠? 20명 정도는 지금 하루에 걸릴 수도 있다는 계산이 맞나? 예, 그런 건데 어쨌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대면 수업을 나중에 하시다가 혹시라도 이제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몸이 좀 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확진자가 있다든지 요새는 뭐 격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면은 본인이 당연히 확진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LMS를 올려서 LMS를 수강해도 될 수 있게 할 테니까 대신에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와서 그렇게 하면은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석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만약에 뭐 본인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앞방 강의를 좀 들어야 된다, 뒷방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저한테 미리미리 쪽지든 메일이든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 감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많이 안 좋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에 이제 뭐 상이 났다든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뭐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 감안해서 LMS를 들어도 출석 인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만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한테 알려주시고 일단은 LMS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뭐 PPT도 다운받고 뭐 있지만 그 삼포랑 그런 거 너무 촉촉하다. 네? 혹시 저한테 뭐 물어보셨어요? 네. 그 혹시 이따가 그 질문이 있으시면 이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뭐 채팅도 괜찮고 아니면은 저한테 제가 질문 시간을 일단 따로 드릴게요. 그 일반 수업은 괜찮은데 이게 줌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가 않아요. 아니면 이게 뭐 화면을 다 이제 사진을 깔아놓고 그냥 이렇게 손 들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그렇게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LMS 얘기하다 말았죠. LMS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 강의 수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일주일 동안 이걸 올리고 나면은 일주일 내로만 수강을 하면은 출석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LMS를 만약에 올려서 듣게 되면은 소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길게까지는 기간을 안 줄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만 주고 강의를 이제 듣게 할 확률이 좀 높고 어쨌든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뭐 아프든지 어떤 일이 생겼든지 하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40, 40씩 들어가고 객관식 문제로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로 나오고 어, 문제 자체는 어렵든 쉽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시험 성적은 다 상대평가로 나가요. 상대평가랑 절대평가의 차이점은 아시죠? 절대평가는 뭐 60점만 넣으면 다 A를 줄 수 있고 뭐 80점만 넣으면 다 A를 줄 수 있고 이런 식인데 상대평가는 뭐 100명이 있으면 40명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그때는 A를 좀 많이 줄 수 있어요. 최고 한 60, 7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 학칙상 한 40% 정도까지 A를 줄 수, 30에서 40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론 수업은 30인가? 네, 어쨌든 시험이 어렵건 시험이 쉽건 어쨌든 뭐 10명 있으면은 3, 4명만 A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도 규정상 다 그렇게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돼 있기 때문에 시험은 뭐 이제 뭐 어렵든 쉽든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아마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고 어쨌든 이제 시험을 볼 때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또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뭐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고 시험은 전부 객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주관식으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고 가끔씩 그 코로나에 감염돼서 시험을 혼자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주 지나서. 그런 경우에는 주관식이라든지 아니면 단답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간 인증이 8월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가 그 동물보건사 양성기간 인증평가에서 지난 학기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이번 학기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일단은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은 이 양성기관 인증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는 아니고, 그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평가 항목이 총 35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어, 기숙사에 관한 거예요. 기숙사. 그 중에 기숙사에 관한 항목이 있어서, 기숙사가 없으면은 점수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평가 인증을 받을 때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과락이라고 아시죠?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특정 점수에 점수를 획득을 못하면은 그 탈락되게 되는 게 과락이에요. 그래서 기숙사가 없어서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억울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 학교의 25% 정도가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은 그 동물보건사 뭐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의과 대학에 있는 기준이 그대로 옮겨온 부분입니다. 기숙사가. 수의과 대학은 여러분 전국에 10개 있죠. 뭐 서울대, 건국대, 강원대, 제주대, 뭐 경남대, 경남대, 경상대, 뭐 전남대, 전북대, 뭐 충남, 충북 이런 식으로 10개가 있는데 전부 다 지방에 있는 큰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뭐 건대는 사립대지만 기숙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준은 이제 저희가 좀 항의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올해는 저희가 좀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숙사 때문에 좀 발목 잡힐 일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기숙사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작년에 조금 그랬었는데 올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큰 문제 없이 양성기간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숙사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사실은 그 저희 학교가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 전에 있던 예비군 훈련장에 있던 부지를 갖다가 사서 여기다가 지금 기숙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계획만 있고 착공은 아마 올해 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동물보건사 책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동물보건사 양성기간 인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동물보건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시험 문제가 이 책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나 학과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한 30여 명 정도 되는 동물보건사 관련된 교수님들이 모여서 집필한 책이 이 책이 유일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일단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실습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이론 수업에서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지만 보통은 뭐 비상연락망 체계부터 시작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는지 실험 실습실에 시에 뭐 여러분들 뭐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늘 같은 거 다루다가 찔린 학생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게 사소하게 다치는 거지만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뭐 좀 안전 관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체온 재고 그다음에
뭐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조교들이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손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한다든지 뭐 수업을 한다든지 하고 나서는 그 알코올 같은 것들을 이제 뿌려서 좀 깨끗하게 하고 뭐 창문이라든지 강의실도 좀 오픈을 해서 밖으로 좀 환기를 시켜놓고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은 균이 계속 떠돌다가 감염될 확률도 있죠. 중간중간에 환기를 하고 체온 측정 중요하고요. 체온 측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게 되죠.